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썰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종종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독자들에게 긴장감과 오싹함을 선사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공포썰 중 하나를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전 내가 대학을 막 졸업하고 첫 직장에 취직했을 때의 이야기다. 당시 나는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에 살았고 회사는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였다. 야근이 잦았기 때문에 집과 가까운 곳을 선택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이었다.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퇴근을 할 수 있었다. 평소보다 더 피곤했고 우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 때문인지 옷이 많이 젖어 있었다. 집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나는 오피스텔 특유의 그 오래된 건물 냄새와 함께 물기와 함께 섞인 곰팡이 냄새를 맡았다. 집 앞에 도착해 문을 열려고 했을 때 나는 초조한 기분을 느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문이 약간 열려 있었던 것이다. 혹시 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했나 싶었지만 아침에 문을 잠갔던 기억이 분명했다. 순간 온갖 불길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기 시작했다. 혹시 도둑이 들었나? 아니면 누군가 장난이라도 치고 있는 걸까?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불을 켜자마자 거실의 모습을 확인했다. 다행히도 물건이 뒤집어지거나 이상한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다. 혹시 나의 착각인가 싶어 마음을 안정시키려는 순간 갑자기 화장실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였다. 이어서 아주 작지만 누군가의 숨소리 같은 것도 들은 것 같았다. 겁에 질린 나는 무기를 찾기 위해 주방으로 급히 갔다. 최대한 조용히 칼 하나를 꺼내들고 천천히 화장실 쪽으로 다가갔다. 이제 거의 화장실 앞에 도달했을 때 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천천히 밀어 열었고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 예상 밖의 것이었다. 화장실 거울에는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고 그 물방울 위에는 도와줘 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쓰여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 순간 내 등 뒤에서 갑작스럽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거울을 보니 방금 봤던 글자는 사라져 있었다. 온몸이 싸늘해졌다. 나는 즉시 그곳을 나와 친구에게 연락했다. 친구는 30분 거리에 살고 있었지만 다행히 전화를 받은 후 바로 내 집으로 달려와 주었다. 친구와 함께 집을 샅샅이 살폈지만 아무런 이상을 찾지 못했다. 우리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친구는 집으로 돌아갔고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문득 없던 기이한 소리 때문에 깨어났다. 내 침실의 창문 밖에서 나는 소리였다. 희미하게 들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누군가 창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지만 창문 밖은 어두워 나무가 흔들리는 것만 보였다. 다음날 아침 나는 즉시 집주인에게 연락해 그 전날의 일을 설명하고 방범 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이곳에 머물 수 없을 것 같았다. 집주인은 불편을 끼쳐 미안하다며 바로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조금씩 안심이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이번에는 벨소리가 울렸다. 심장이 덜컹였다. 분명히 밤 2시쯤이었으며 이 시간에 누가 방문할 리가 없었다. 인터폰을 통해 밖을 확인했지만 화면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초조한 마음을 달래며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후로 계속해서 밤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결국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고 이사를 결정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간 후 나는 그 집에 대한 기억을 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가끔씩 그날 밤이 도와줘 라는 글씨가 떠오르곤 한다. 문득문득 나를 오싹하게 만드는 이 기억은 아마도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인지 여전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곳에 사는 동안 나는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공포를 체험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의 한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미스터리나 공포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날
그들 중 한 명이 제로 브로드캐스트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것은 오래된 버려진 방송국에 관한 이야기였다. 글쓴이는 그 방송국이 특정 시간에만 이상한 방송을 송출한다고 주장하며 그곳을 탐험할 계획이라고 했다. 글이 올라온 후 몇 시간 내에 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흥미롭다거나 무서워 보인다며 신중히 행동하라는 충고였다. 그 글을 올린 이는 민수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다. 민수는 어느 날 밤 고프로 카메라와 플래시라이트를 챙겨 그 방송국으로 향했다. 방송국은 진입하기 힘든 외딴 장소에 있었다. 그곳은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아서 잔뜩 녹슨 철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다. 민수는 비밀스럽게 그 울타리를 넘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차가운 바람과 동시에 왠지 모를 불길한 느낌을 받았다. 내부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어둠 속에서 먼지 쌓인 기계들이 무섭게 서 있었다. 그곳의 조명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민수는 플래시라이트에 의존해 주변을 살폈다. 그는 과연 여기에 정말 이상한 방송이 송출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지만 탐구심이 앞섰다. 방송실로 추정되는 곳에 들어선 순간 낡은 장비들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방 한 구석에 오래된 CRT 모니터가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모니터는 흰색 잡음과 가끔씩 이상한 소리를 내며 민수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민수의 고프로 카메라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꺼져버렸다. 민수는 당황했지만 녹화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카메라를 확인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때 CRT 모니터에 갑자기 얼굴 없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 형체는 눈, 코, 이 없는 검은 실루엣으로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민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여기 온 걸 환영해. 너는 떠날 수 없어. 민수는 너무 놀라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겁에 질린 그는 재빨리 그곳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출구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때부터 마치 방송국 내의 구조가 계속해서 변형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민수는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으려 여러 방을 헤매었다. 그러다 쓰러져가는 복도를 지나치던 중 그가 들어왔던 곳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결국 지친 민수는 어떤 장소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놀랍게도 그곳에서 이미 다른 시간대에 자신이 이 황량한 곳에 갇혀있는 걸 보게 된다.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자 두 사람 목은 하나의 존재는 순간적으로 겹쳐지며 비명을 지르고 사건의 충격으로 민수는 일순간 의식을 잃고 만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는 얇은 시간의 틈새에서 민수는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방송국의 소리를 잊을 수 없었다. 환청처럼 울리는 너는 떠날 수 없어. 라는 소리는 여전히 그의 귀에서 메아리 쳤다. 얼마 후 인터넷 카페의 회원들은 민수의 실종 소식을 듣게 되었다. 경찰과 수색대가 그 방송국을 여러 차례 뒤졌지만 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방송국은 결국 안전상의 이유로 영구 폐쇄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회원들이 차례로 그 방송국에 방문했다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 또한 민수와 다를 바 없었다. 사람들은 조심하라는 경고와 함께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며 그 위험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공유했다. 여전히 아무도 그 장소의 비밀을 풀지 못했지만 그 이야기들은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점점 더 많은 전설로 남았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하는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어렸을 적부터 귀신을 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할머니께서는 항상 귀신들이 나를 좋아할 것이라며 밤에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충고를 하셨다. 나는 그저 어린 마음에 그런 할머니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곤 했다. 고등학생 시절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주택으로 이사를 갔을 때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그 집은 수십 년 된 곳으로 이전 주인들이 급하게 떠났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사를 마친 첫날 밤 집안을 정리하다가 나는 주방 구석에서 오래된 종이 상자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사진과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과거에 이 집에 살던 가족이었다. 가장자리가 찢어진 사진 속 그들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나는 일기장을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곧 나의 악몽의 시작이었다. 일기장에는 어린 소녀의 글씨체로 무언가에 쫓겨 다니는 듯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오늘도 그 여자가 나를 따라왔다. 엄마는 내 말을 믿지 않아 등의 문구가 눈에 띄었다. 나는 소름이 돋아 일기장을 덮어버렸다.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마다 집안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지만 점점 그 소리는 또렷하게 귀에 들려왔다. 누군가 우는 소리였다. 거실 쪽에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문이 갑자기 열리곤 했다. 가족들 모두 이를 꺼려하며 잠그지 않은 현관문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어느 날 밤 나는 화장실에서 귀신을 마주쳤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거울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고 내 심장은 두려움에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녀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도와줘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도망치듯 화장실을 빠져나왔다. 이후 나는 그 여자의 정체가 궁금해졌다. 이 집에 살았던 이전 가족의 이야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마을에 나이든 주민들에게 물어보자 그들은 나를 불쌍하게 쳐다보며 이야기를 해주었다. 1970년대 이 집에서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 한 여자가 갑작스럽게 실종된 후 집안에서 그녀의 흔적이 사라졌고 그녀의 가족들 또한 하나 둘씩 이사를 가거나 죽었다고 했다. 나는 그 여자가 일기장 속 소녀가 아닐까 추측했다. 그녀는 제대로 구원받지 못한 채 아직도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무언가 방법을 찾아주어야 했다. 인터넷에서 무속인을 찾았고 그는 나에게 간단한 의식을 통해 그녀의 원혼을 달랠 수 있다고 했다. 의식을 위해 그 밤이 찾아왔다. 무속인은 집안 여기저기에 부적을 붙이고 향을 피우며 주문을 외웠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초를 밝힌 거실 한복판에서 나는 그 여자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고 무속인은 이제 그녀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그 후로 집안의 소음은 잦아들고 우리의 일상은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간혹가다 밤에 그 여자의 미소가 어렴풋이 떠올라 나는 다시금 소름이 돋는다. 그녀는 나에게 감사의 표시로 나타나는 것일까? 할머니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나는 그날의 경험을 글로 남기기로 했다. 이 에피소드는 실제로 내가 겪었던 일 중 하나이며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때의 나는 한동안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전한다. 밤에는 정말로 알 수 없는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른다.